제가 옆으로 자리를 바꿔드릴게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래 10분인데요. 전 5분 먼저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자 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 DMZ에서 남북이 철거하기로 합의한 GP 그 역할은 철거하되 건물은 보존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제가 한 달 전쯤부터 국방위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합참 의장과 국방부 장관도 여기에 동의를 해서 북한에 제안을 해보겠다고 약속한 적도 있습니다. 이 취지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 오셨지만 한국 DMZ 평화 생명동산 정성원 이사장님께서 적극 찬동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14개의 NGO들이 이 GP 건물은 GP 역할은 철거하되 GP 건물은 보존해서 그 GP를 평화와 생명의 배움터로 전환하자 하는 취지의 내용에 같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4분의 국회의원들이 이 취지에 동의를 해주셨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이원욱 의원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계기는 금강산 앞에 있는 9369 GP입니다. 옛날 369 GP인데 GP가 원래 감시를 하는 곳이라서 그 뷰가 가장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산 앞에 있는 369 GP는 고성같이 생겼습니다. 유럽에. 그래서 거기서 감시하는 장비 이런 건 다 철거하고 전기도 끊고 수돗물도 끊고 하지만 그 건물은 보존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한 달 전쯤에 드렸고요. 그리고 한 2주 전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철원 쪽 GP도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 철원 쪽 GP는 잠깐만요. 여기 중에 여기가 금강산에 있는 고성 GP입니다. GP고 철원 쪽 GP는 여기인데요. 여기를 제가 방문했는데 여기서 북한 GP까지 거리 600m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같이 갔던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쪽은 나중에 비핵화가 되면은 집 라인 만들어도 되겠다, 대박 치겠다 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이 GP 자체를 완전히 없애다 하는 것도 이 냉전적 사고 유산이다. 좀 더 미래를 위해서 평화 역사의 현장으로 살려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거듭 강조하고요. 오늘 오신 분들 제가 소개를 마저 드리면은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의 정범진 부이사장님 그리고 황호섭 사무장님이 오셨고요. 우리 정원용 부이사장님께서 결의문을 낭독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평화나눔의 연세대 교수님 조재국 교수님 오셨고요. 그리고 녹색연합의 윤상훈 사무처장님 오셨고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황평호 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NGO 결의문을 우리 정범진 부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의 부이사장 정범진입니다. 저희는 강원도 인제에 있는데요. 평화교육, 생명교육이라는 교육 공간인데요. 하 의원님의 이런 적절한 지적에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전쟁과 대결의 전초기지 GP를 평화와 생명의 배움터로 전환하자.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각각 11개의 DMZ 내 전방초소 GP를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10월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 회담에서 11월 말까지 대상 GP를 완전 파기하기로 했다. 남과 북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성과 노력에 각별한 경의를 표하며 민족 구성원 모두와 함께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GP의 완전 철수로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비무장지대로 만드는 조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전방 전초기지 GP의 철수는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를 향하는 상징적 조치로서 큰 효과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GP의 철수가 남북의 평화 의지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 하더라도 굳이 폭파 방식을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감행하듯이 성급하게 대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력과 모든 중화기 및 장비 철수, 전기, 수도, 통신시설 등을 철거해서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발적 충돌을 막고 실질적 비무장지대화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미 남과 북의 정상은 15만 평양 시민과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하고 함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갈 것임을 천명했다. 두께 30cm가 넘는 4, 5층 규모의 구조물을 폭파할 경우 주변에 미치는 환경 영향과 사방으로 해체된 폐콘크리트 잔해의 처리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독일도 통독 과정에서 동서 장벽을 전면 철거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후에 역사 유적지로 복원하는 사업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지난 65년간 분단과 대결의 전초기지였던 GP를 하루아침에 폭파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남북의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 GP의 파괴 조치는 전쟁과 분단, 죽음을 넘어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성찰할 수 있는 역사 문화적 공간을 파괴하는 근시안적 행동이다. 남쪽에 80여 개, 북쪽에 160여 개가 있는 GP를 모두 남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 폭파에 버릴 필요는 더욱 없다. 자연생태에 악영향을 주는 GP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체하여 복원하고 자연생태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은 전쟁의 교훈과 평화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배우는 학습장, 시민들의 공간으로 보전, 활용해야 한다. 군사당국이 우려하는 파괴 약속 불이행에 대한 부담은 우리의 진정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할 것이며 북한의 입장 변화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 군사당국의 진지한 논의와 생산적 결론을 기대한다. 2018년 11월 8일 전쟁과 대결의 전초기지 GP를 평화와 생명의 배움터로 전환하기 위한 시민모임 일동, 갈등해결 평화센터,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단법인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녹색미래, 녹색연합, DMZ 평화생명협동조합, 사단법인 북한강생명포럼, 불교환경연대,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단법인 접경지역 미래발전연구소, 사단법인 평화남매, 사단법인 평화의 씨앗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매협동조합, 사단법인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환경정의, 국회의원 심재철, 국회의원 이원우,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하태경 이상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평화나눔의 조재국 교수님 한 말씀. 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지뢰 제거와 지뢰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은 이 GP를 철거하는 것은 이제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지금의 분단의 상징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이게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의 교훈의 현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뢰는 모두 다 제거를 해야 되지만 GP는 남겨달라. 이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녹색연합. 네, 녹색연합 사무처장입니다. 녹색연합은 과거 한 15년 가까이 DMZ 그리고 서해 연안의 접경 지역에 대한 생태문화 조사들을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평화에 관련된 이 분위기들은 어떻게든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태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과거 저희가 동해선 사업이나 혹은 개성공단 사업에서 실제적 환경영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어떤 오페스들이 접경지역에 김장지대에 흘러 들어갔던 이야기들은 꽤 이렇게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접경지역 내에 국방부 주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쟁 치르듯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지피 내 유해 발굴 사업 역시 폭이 5m 이상의 어떤 작업 도로를 비무장지대 일대 기본적인 환경 영향 조사 없이 뚫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지피 철거 문제 역시 저희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MZ 내에 어떠한 현상 변경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을 때는 사실은 남과 북이 검토할 수 있는 환경법의 가장 엄격한 잣대를 내야 되지 않는가라는 판단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피 철거 관련해서도 국방부가 이걸 무슨 작전을 하듯이 폭파시키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기자회견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곳은 자연생태계 보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그리고 폭발을 시켰을 때 산사태나 산지 재해 위험들이 분명히 따르는 곳입니다. 국방부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산림청 불러야죠. 환경부 불러야죠. 각 지자체가 모여서 DMZ 내에 여러 사업들이 들어갔었을 때 실질적인 환경 저감, 환경 영향이 어떠한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 그 원칙부터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피를 철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황평우 소장님,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소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그 역사 문화재 쪽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냉전이나 분단 또는 상처로 인해서 기억하고 국가가 기억하고 상징하는 기념물은 뭐 홀로코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을 자주 가시는데 베트남에도 전쟁의 루트나 그 다음에 게릴라전을 했던 루트를 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냉전과 관련해서 상징물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 DMZ입니다. 이곳에 그 여러 가지 지피나 또 전쟁 관련 유적을 일방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한 해체 작업이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가장 평화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남아있는 이런 DMZ 내의 지피 초소나 군사시설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해서 국가 상징물로 남겨놓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냉전의 산물을 역사적으로 공부하고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아마 우리 한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뭐 투어리즘이라고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그 냉전의 마지막 산물, 그 다음에 국가 상징물, 그 다음에 이런 평화의 상징물을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 땅에 남겨놓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또 한 며칠 후에 이제 하태경 의원님 또 발표하시겠지만 한강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좀 보존해주는 방향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남북 정부가 저는 굉장히 겸손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화를 이루려는 것은 지고지선에 좋은 일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계 문화유산이자 세계 환경유산인 DMZ 안에 어떤 시설들의 변화를 가져올 때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본어원은 DMZ 시설물을 철거하기 전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사전 의무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평가도 사전에 반드시 해서 여기에 어떤 변경을 가하는 것이 옳은지 철거하는 것이 옳은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단체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